첼시 기록 1.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2627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엊그제 지난 시즌이 끝난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1라운드 풀럼과 첼시의 서런던 더비가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펼쳐졌습니다. 첼시의 몰래한 경기 이제 익숙하시죠? 간만이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좀 두서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시죠. 지난 시즌 첼시는 10위, 풀럼은 11위로 리그를 마치며 양팀 모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유로 감독이 바뀌었는데 첼시는 지난 시즌 도중 경질된 맞바기와 로세니어에 이어 사비 알론소가 감독으로 부임했고 맥플러리가 잠시 임감을 맡긴 했지만 풀럼은 마르코 실바가 벤피카로,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연쇄 이동의 영향으로 지난 시즌 알론소 경질 후 소방수로 투입되었던 아르벨로아가 풀럼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일단 사비 알론소와 아르벨로아, 리버풀과 레알에서 팀메이트였고 실제로도 친하다고 하죠. 스페인 국대에서도 같이 뛰었던 선수 시절 동기인데 지금은 리버풀도 레알도 아닌 서런던에서 각자의 팀을 맡아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네요. 알론소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솔직히 첼시에 알론소 온다고 했을 때 좋기도 좋았는데 형이 왜 했거든요? 벌써 아득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 리버풀도 슬박이 짜르네 만회하고 있을 때고 첼시는 알론소 이야기 뜨면 찌라시 취급받을 때니까 리버풀 레전드는 리버풀의 오퍼만 기다린다는 소식만 매일같이 올라오고 그런데 갑자기 첼론소가 부임했다? 도파민이 싹 돌기 시작하는데 지난 시즌 공백에 1년 만들어버리고 도망치듯이 알론소 볼로 향하는 첼시 팬들 많았을 겁니다. 알론소가 누굽니까? 선수 시절 대지를 가르는 패스의 창시자, 세월간이로 대변되는 스페인 미드필더 라인의 바르샤 강점기 시절 거의 유일하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스페인의 미드필더, 리버풀, 레알, 미넨 등 가는 팀마다 레전드 반열에 오른 레전드 중독자, 은퇴 이후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 독일에서 잊혀졌던 팀인 레버쿠젠을 무패 우승으로 이끈 감독계의 진정한 로맨티스트. 물론 잠시 레알에서 풍파가 있었지만 그 아픔마저 이제 첼시에서 원동력 삼아 리그 재패를 노리는 바로 그 감독이 바로 첼론소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알론소가 첼시로 온 상황에서 리그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를 좀 볼까요? 경기는 2대3 펠레스코어를 기록하며 첼시가 풀럼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승리를 해야 경기가 재밌다는 전제가 갖추어졌지만 그냥 경기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5골 나온 경기가 재미없을 리 만무하고 전반에 3골, 후반에 2골, 비교적 고른 시간에 골이 나온 거 그것도 양팀 골고루 3골, 2골 나오니까 경기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첼시 기준으로 알론소가 추구하는 전방부터의 미친 압박과 공을 탈취하자마자 상대 진영으로 강하게 전진하는 역습의 시퀀스가 천연도파민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리버풀 알론소 왜 안 데려갔지? 이라올라 축구 재밌는 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알론소 못지 않은데? 팀 레전드고 팬들도 원했는데 이 정도면 FSG가 팬들이랑 기싸움한 거 아닌 이상 안 데려갈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최고의 감독님을 오게 해주신 FSG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골 장면들만 빠르게 보면 전반 시작하고 1분이 채 되기도 전에 첼시의 넘버 9 주앙 페드로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플럼이 첼시 진영으로 넘긴 공을 라크루아가 따내서 다시 플럼 진영으로 넘겼고 파머가 기가 막히게 원터치로 간결하게 골 에어리어 라인으로 찔러 넣어준 공을 페드로가 기가 막히게 이동 드리블을 통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골을 만들어내며 알론소호의 첫 번째 득점자는 주앙 페드로로 기록됩니다. 골도 골인데 주페는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이슈가 몇 가지 있었죠. 우선 안첼로티의 외면으로 월드컵을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첼시 팬 입장에서는 월드컵 안 다녀오고 온전히 프리시즌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안첼로티 감독님에게 살짝쿵 감사의 마음이 드네요. 역시 첼시 사랑은 안첼로티 감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페드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프리시즌에 클럽 월드컵을 치른 여파를 리그에서 보여주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번 시즌은 프리시즌을 충실하게 준비했고 리그 첫 경기, 그것도 1분부터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결정력 진짜 놀라운데 만약에 저기에 델랍이나 잭슨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은데? 델랍은 저런 움직임 자체를 못하고 잭슨이었으면 대포동 미사일 엔딩이지 않았을까 예상해보고요. 그리고 아직은 마음을 놓기 어려운 이슈가 하나 있죠. 주앙 페드로가 2033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번호를 9번으로 바꿨습니다. 재계약 체결한 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첼시는 9번의 저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긴 거 다 말하기 너무 기니까 대충 생각나는 것만 직전에 델랍이랑 뭐 예전에 팔카오, 토레스 등등 유명 선수부터 디산토나 시도엘 같은 세월 속에 잊혀진 이름값 못하는 선수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저주의 소굴로 스스로 발을 들이민 건데 저는 주패에 20번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매는 스스로 저주의 구렁텅이로 들어가 이를 정화하려 하시니 역시 저 같은 범부는 현인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주패는 9번의 저주고 뭐고 골로 대답하면서 걱정을 불식시켰는데 그럼 기존의 9번 델랍은 어떻게 되었느냐? 등번호 12번 받고 지금 노팅엄 임대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왕이면 돈 주고 사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2번 좀 짜치긴 해. 나가라는 거지 뭐. FC 온라인 할 때도 12번은 등번호 잘 안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격수한테 좀 너무하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22분 플럼의 조슈아 킹이 경기를 동점으로 만드는 미친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조슈아 킹의 미친 슈팅이 나왔는데 조슈아 킹이 잘 찬 거 인정. 그리고 조슈아 킹은 이제 플럼의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고 약간 생긴 건 날도 아들 얼굴 자꾸 떠오르는데 오늘 경기에서 긴장감을 만드는 슈팅은 조슈아 킹이 대부분 또 만들어내기도 했으니까 조슈아 킹이 플럼의 에이스인 건 인정입니다. 그런데 첼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못 막을 정도였나? 만약에 라야였으면? 돈마루마였으면? 아니 알리송이었으면? 빅식스의 다른 골리를 대입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조슈아 킹의 멋진 슈팅과는 별개로 최고 레벨의 골리였다면 펀칭을 기대할 만한 슈팅이기는 했다고 봅니다. 역시 지난 시즌 리그 12팀의 골키퍼로는 딱 적당한 실력, 그 골리가 바로 산체스다 싶습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요르겐센을 스트라스부르로 보내고 지난 시즌 스트라스부르에서 활약한 펜더슨을 서브 골리로 확정했는데 1골리 산체스, 2골리 펜더스. 이상하게 불안한 문장입니다. 국가대항전을 안 나가는 팀의 골리 스쿼드로는 나쁘지 않지만 첼시라는 팀에 어울리는 골리냐 하면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골리부터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오늘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세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전반 41분 공격 전개 과정에서 귀스토가 파머에게 연결한 공을 파머가 스스로 가지고 전진하면서 측면 라크루아한테 전달했습니다. 라크루아가 둔탁한 페인팅으로 쿠엔카를 데치면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그 공이 모건 로저스에게 향하면서 로저스는 비어있는 거나 다름없는 골대로 편하게 데뷔전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 진짜 개 맛돌이인 점이 우선 파머 패스와 전진성 진짜 미쳤죠. 주페와 마찬가지로 파머의 월드컵 대표팀 탈락은 첼시 팬들에게는 호재와도 같습니다. 안첼로티 감독님에 이어서 투버지도 첼시를 위해 에이스들의 프리시즌 준비를 도와주시네요. 이래서 여포가 아버지를 많이 뒀나 봅니다. 그리고 파머가 찔러준 공을 받은 게 새로운 수비수 라크루아. 아니 근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수비수의 공격 가담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게 라크루아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 그리고 그 둔탁한 페인팅은 뭔데? 옛날에 김도훈 감독님이 페인팅 치면 무슨 근육에 다리가 달려서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라크루아가 바로 그런 느낌의 바디 페인팅이었는데 그리고 크로스 질이 왜 이렇게 좋아? 낮게 깔아차는 크로스가 모로에게 제대로 전달, 데뷔 전에 데뷔골과 데뷔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하는 신입생 듀오가 되었습니다. 라크루아 말 나왔으니까 루아 영입이 진짜 맛돌이 그 자체인데 수비 든든딱이고 공격에서도 영향력 보이시죠?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라크루아 프로필이 아스날의 살리바랑 진짜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해서 살리바라고 좀 속여도 대충 보면 속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비 잘하는 관상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수비에서 안정감 보여주었고 상대적으로 함께 나온 아첸퐁은 어리고 코릴은 오늘 경기 한정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시 루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1라운드입니다. 혹자는 티아고 실바 이후에 수비수 최고의 영입이라고도 하던데 올드팬 입장에서 게리 케일이 볼튼에서 첼시로 이적하고 레전드가 된 것처럼 같은 리그 내 이동인 루아도 첼시에서 전성기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대1로 전반이 끝나고 잠이 확 달아나는 새벽 후반을 알리는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48분 골리 산체스가 하프라인으로 차넣은 공이 모루의 머리에 맞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행운의 바운딩으로 주페가 역습을 시작했고 플럼의 왼쪽 골대 방향으로 끌고 올라가서 수비를 밀집시켰는데 뒤따라오던 파머가 주페를 크게 돌아나가고 주페는 파머에게 공을 밀어주며 측면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파머는 우리가 아는 그 파머,
콜드 파머 버전으로 간결하게 레노의 가랑이를 파는 낮은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네요. 알론소 볼이란 이런 거다를 보여주는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세 골이 주앙 페드로, 모건 로저스, 콜 파머, 첼시를 대표하게 될 주전 공격진이 만들어낸 골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가지는 상징성이 대단한데 너무 섣부른 판단이겠지만 오늘의 이 공격 라인이 첼시의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질 공격 라인이 아닐까. 아니 최소한 이번 시즌만큼은 가장 날카로운 조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벌써 사람들은 콜파머의 C, 주앙 페드로의 P, 모건 로저스의 R 세 글자를 따서 CPR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죽어가던 첼시의 공격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명칭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약간 묻히긴 했는데 JP 모건도 있던데? 솔직히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 첼시 장사 잘하잖아. 다시 한번 파머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성기 폼으로 돌아온 파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타적인 파머인데 그 특유의 매갈이 없는 드리블에 간결한 슈팅과 패스, 넘어지지 않는 균형감이 오늘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엔소가 없는 경기에서 패스가 안 도는 날 공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후방부터 나오는 롱볼을 받아서 상대 수비 라인에 균열을 내거나 상대의 실수를 커트해서 올라가는 역습 상황에서 공간으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선수. 2년 만에 우리가 알던 파머가 돌아옴에 반가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머씨의 두 번째 골에서 모로한테 콜드 세레머니 뺏기더니 결국 지도 골 넣고 콜드 세레머니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딱 영국 찐따들이 지들끼리 노는 모습 같아서 아빠 미소 지어지던데 셋이서 싸우지 말고 이번 시즌 잘 지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54분 플럼의 곤살로 가르시아가 따라오는 골을 만들면서 2대3 펠레스코어가 만들어지네요. 후방에서 플럼 쿠엔카가 넘겨준 공이 측면에서 코릴과 카스타뉴 쪽으로 떨어졌고 코릴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카스타뉴의 슈팅을 허용합니다. 첼시 산체스가 카스타뉴의 슛을 막기는 했는데 리바운드된 공을 플럼의 곤살로 가르시아가 동물적으로 머리를 대면서 본인의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플럼의 전개가 좋았다는 거 인정. 그런데 코릴의 대처와 산체스의 펀칭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선 코릴의 처리가 너무나도 아쉬운 게 코릴의 처리는 오히려 카스타뉴가 더 잡기 쉽게 월 역할을 해줬을 정도로 떨어지는 공을 받아서 카스타뉴 발 앞에 가져다 줬고 산체스의 1차 선방은 분명 좋았으나 산체스가 가장 높은 티어의 키퍼가 못 되는 이유 중 하나 펀칭의 방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산체스가 막은 펀칭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여튼 산체스를 맞고 튀어나온 공이 곤살로 머리 바로 앞에 떨어지는 불운이 첼시의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진 건데 오늘 수비 라인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알론소는 3백을 쓰던 4백을 쓰던 중앙 수비수를 3명 쓰거나 또는 중앙 수비수 2명과 중앙 수비수 역할도 할 수 있는 측면 수비수 1명을 쓸 거라고 보는데 오늘은 코릴, 라크루아, 아첸퐁 이 3명의 3백을 선택했습니다. 라크루아 오늘 든든 딸인 거 이제 입 아프니까 빼고 첼시의 미래라고 불리는 코릴이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 옐로 받은 장면도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릴이 가진 볼줄 그건 확실하다고 보지만 수비력은 본인이 한 단계 스텝업해야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릴이 지난 시즌 말미에 돌아왔고 그가 온 것만으로도 팀이 달라진 걸 생각해보면 첼시 수비 라인의 가장 중요한 축인점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경기력을 올려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 오늘입니다. 아마도 아첸퐁은 오늘 리제가 중미로 올라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나쁘지 않은 활약이었습니다. 특히 공격으로 올라가는 가담 장면에서 번뜩이는 장면도 분명히 있었고 수비에서도 기억나는 클리어링과 인터셉터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 팀에서 키울 수 있는 자원인지를 확인받는 무대에서 준수한 활약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자리가 임대를 위한 쇼케이스였을지 팀에 남을 수 있는 증명의 무대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수비와 골리 라인은 아직 정리가 조금 필요한 첼시입니다. 경기는 추가 득점 없이 2대3 첼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골이 많이 나왔고 서로 간에 실수가 있었던 경기였으나 개막전에서 까다로운 상대인 플럼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싶고 얼마 만에 개막전 승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은 시즌 시작입니다. 경기를 크게 봤을 때 알론소의 첼시가 보여주게 될 모습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강한 압박과 간결한 전환, 선수 개인의 기량을 통한 전진 또는 측면 자원의 전진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진이라는 키워드가 보였는데, 아니 근데 얘들 진짜 무지하게 뛰더라. 지난 시즌에 안 뛴 거 벌로 더 뛰게 하는 것처럼 뛰고, 파머랑 모로는 후반에는 못 뛰던데? 측면 자원인 하토랑 기스토도 못 뛰고. 느낌은 다르지만 클럽의 헤비메탈까지는 아니어도 데이식스의 모던락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나 싶은데, 리버풀 진짜 알론소 왜 안 삼? 감독의 평가로 본다면 최근 루세니어나 마레스카가 보여주지 못한 90분간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을 알론소는 보여주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후반 60분이 넘어가면서 활동량이 떨어지는 측면 자원 위주로 선수를 교체하며 배터리를 새로 끼우고 자신들의 축구를 이어가는 모습. 일단 엔소와 카이세도가 없는 상황에서 라비아와 리제 조합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틀에 선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틀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 그리고 레버쿠젠 무패 우승 감독인데 분데스가 어디 동네 리그도 아니고 실력으로 말하는 건 아니긴 하지. 여하튼 경기가 재밌기도 했고 이번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경기였는데 플럼도 아르벨로와의 축구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 조슈아 킹은 아마도 다음 시즌에는 리그 내에서 가장 핫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 제가 주앙 페드로, 발레바, 라크로아 맞췄거든요. 예전 영상 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조슈아 킹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라시오스는 축구 개 못하게 프로필 사진 찍었던데 다시 찍으면 어떨까 싶은 거. 뭐 요 정도 이해하게 볼 수 있겠네요. 첼시는 주중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루턴타운을 만나는데 이 자리가 임대 또는 매각 선수들의 쇼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주말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브라이튼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몰래 한 경기 아니고 일요일 10시니까 볼만한 시간대거든요. 2라운드 경기 때문에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1라운드 경기 제가 풀로 봤거든요. 그거 심지어 영어 중계였는데 아니 브라이튼 개 잘하던데? 아니 웰백 없고 주앙페드로 없으니까 리터가 진짜 미쳐 날뛰는 게 곧 종교개혁 하겠더라고. 측면에 더카이퍼 약간 애견같이 생겨서 굉장히 날카롭고 디에고 고메즈는 뭔 군인을 한 명을 가져다 놓은 줄 알았는데 테토력 미쳤고 토트넘은 부시코비치 외팜? 여하튼 브라이튼한테 지난 시즌에 개털렸던 거 복수하러 일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기록 여기까지.